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댓글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프로그램에 지원하셨을 때 조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봐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GRE 시험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GRE가 그런 대학원 버전? 장점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시험을 망했더라도 여러 번 볼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한 번 보는데 돈이 꽤 들죠. 100 몇십 불 정도 들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GRE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해에 끝내놓는 게 되게 유리해요. 에세이라던가 추천서 같은 거는 딱 그 지원하는 해에 몇 달 전부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해 시간을 막 GRE 공부하는 데 쓰시려면은 너무 시간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E만큼은 미리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에 그 GRE를 시험을 미리 봐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지원 시기가 돼서 에세이 같은 거 쓰고 할 때 정신적으로 좀 더 이렇게 에너지가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GRE 시험은 웬만한 한국 분들이면은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뭐 단어를 진짜 많이 외우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거든요. 수학은 어렵잖아요. 한국 분들이랑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부분 쪽에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게 많아서 저도 그 플래시 카드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 연구소 출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봤어요. 하루에 뭐 100개씩 정도 외우고 복습 같은 거 하고 꾸준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2개월에서 3개월 공부했는데 그 정도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게 추천서. 추천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박사 프로그램에 갔으면은 그냥 학생처럼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연구원이 될 수 있는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리뷰하시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제가 전에 같이 일했던 교수님들의 추천서인데요. 한국에서는 추천서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병원이나 대학교에 소속돼 있는 교수님한테 받으셔야 돼요. PhD가 있으신 교수님한테 받으셔야 되고 그분과 함께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한테 레퍼런스를 받아야 훨씬 더 좋게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엄청 힘들고요.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분한테 추천서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의 연구소에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막판에 가서 혹시 저 기억나세요? 라고 하면은 교수님들께서도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분들께서 써준다고 하셔도 별로 좋은 추천서가 아닐 확률이 커요. 미리미리 추천서도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대학원을 지원할 때 CV라는 거를 내야 돼요. Curriculum Vitae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레즈메인데요. 대학원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레즈메는 일에 지원할 때 내는 레즈메랑 굉장히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주변의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의 템플릿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뭐 성적이 얼마였는지, GRE는 몇 점 받았는지 적고 그 아래 Research Interest라고 해서 나는 이런 연구 쪽에 관심 있다 라는 것을 초반에 넣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제 레주메를 이렇게 리뷰하시는 교수님이랑 만약에 제가 리서치 인트레스트가 맞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클릭이 돼서 얘가 이런 것 쪽에 관심이 있네 나랑 좀 잘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 인트레스트를 한 블랙 포인트로 4개 정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들을 쓰는데 그 경험을 그냥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찾는 그 터미널로지가 있어요. IRB approval이라고 해서 사람을 데리고 실험을 하려면은 꼭 받아야 되는 그런 approval process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던가 participant recruitment,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던가 통계학 쪽에 뭐 어떤 analysis 할 수 있는 그런 R이나 Stata, 뭐 SPSS 같은 것에 대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살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이라던가 포스터 같은 것들을 발표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또 꼭 하이라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CV 자체도 본인이 써서 내지 마시고 몇 번을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 같이 연구를 하는 뭐 포스닥이나
교수님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SOP, Statement of Purpose가 있겠죠. 뭐 Personal Statement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에세이라는 것입니다. 대학 어플라이 할 때는 어떤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은 제 라이프를 쭉 한번 훑는 그런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월드 리밋이 어떤 학교는 500자예요. 그러면 500자면 그 더블 스페이스로 2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제 삶의 이야기를 담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냥 삶의 이야기를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연구에 관심 있게 했고 그리고 너의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에 내가 지원을 하게 됐고 나는 미래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나의 삶의 이야기를 그냥 나열하듯이 어렸을 때 뭐 했고 커서 뭐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게 인트레스팅하게 흥미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또 라이딩 스타일도 보거든요. 대학원에서 라이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쓰는지 이런 실력도 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흥미롭고 감칠맛 나게 잘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멘붕 오더라고요. 이 에세이도 그냥 한 번에 앉아서 절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좀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고치고 이 과정을 제가 3주 정도는 적어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던 게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쭉 항상 이런 일에 관심이 있었고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었다라고 하기에는 저한테 4년이라는 이제 일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잘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4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심리학에 다시 돌아가서 인종차별이나 소수인종들의 그런 컨플릭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연구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잘 했고요. 이때 너무 흔하게 쓰시면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항상 우울증 치료에 관심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우울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행복의 빛을 찾아주고 싶다. 진짜 이거는 한 99%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 인터내셔널로서 한국에서 유학 온 그런 유학생으로서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인종적인 그런 문제들이라던가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연결점을 찾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저의 백그라운드라던가 경험이라던가 미래의 어떤 비전을 연결해서 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꼭 주변 분들한테 많이 첨삭 받으시고 가능하면은 교수님들께서 봐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계획을 안 짜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GR이라던가 뭐 추천서라던가 이런 것도 어떤 분들한테 받고 언제 할지에 대해서 미리 다 계획을 짜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았는데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교수님 중 한 분이 저한테 답장을 너무 오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조기 졸업을 해서 3년을 다녔는데 2년 동안 저랑 같이 연구를 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저의 그 학부 생활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전에도 저한테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셨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답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다른 분한테 내가 받아야 되면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연락했는데 이분이 막 답이 왔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나 사실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관계가 또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교수님 이제 제가 다트머스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저희 심리학 그 과 안에서 어떤 한 오래 계셨던 교수님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이랑 제가 이제 추천서를 받으려고 한 교수님이랑 되게 가까우셨거든요. 교수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 그 티칭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도 많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건너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푹 쉬는 게 좋은데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계속 막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힘든
생일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보내는 것을 미국에서 케어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거 보내는 웹사이트를 찾아서 초콜릿이랑 뭐 캔들이랑 이런 힐링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내드렸어요. 교수님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연구소에 있는 다른 학생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교수님한테 내 이메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결국에는 데드라인 일주일 전에 교수님한테 답이 와가지고 무사히 추천서를 받아서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거를 내비게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대학원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뭐 제가 지금 대학원에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에 맞춘 시점이라서 저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이나 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최대한 리서치를 많이 해보시고 사실 저도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그 1%밖에 안 붙는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엄청 고민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거는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들 많이 하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요.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도전하기로 한 이상 그냥 한번 끝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끈기를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주변에서 하는 말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꿈을 바라보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앨리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